수련원에 갔는데요. 이런 처참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제주도로 수련원을 간다던 남편이 어느 순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게 지난 8월 30일에 배편을 이용해서 남편이 이제 제주도로 수련원에 입소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거기 어떤 수련원이에요? 그냥 이제 명상을 명상을 하고, 하는 수련원. 우리가 조금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수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무슨 저기 뭐 놀러 가는 그런 수련원 말고 그냥 명상을 하는 거군요. 예, 네. 뭐 중학생, 고등학생 수련회가 아니고 네. 이런 수련원이 있습니다. 아하, 네. 네, 어쨌든 이 남편이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이 수련원을 찾았습니다. 네. 이전에도 그러니까 남편은 몇 차례 이 수련원을 찾았었다고 하는데 아하. 그러니까 뭐 일상처럼 간 거예요. 네. 그런데 하루 뒤 그러니까 8월 30일이 지나고 또 9월 1일이 되어서 배편을 돌아가려고 예약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박 2일 일정이었어요. 아하.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남편이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아하. 분명 1박 2일로 갔다 온다고 했는데 아내가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받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내가 이 수련원에 연락을 해서 내가 이 남편을 좀 찾아가겠다. 남편의 좀 얼굴을 봐야겠다. 면회 신청을 했는데 이 수련원에서는 끝까지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니, 여기는 몇 차례 갔던 수련인데 최단비 변호사님 연락이 안 되는데 가족이 우리 남편 어떻게 된지 궁금한데요. 그랬더니 막았다는 거 이게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연락을 한 게 내가 이제 수련원에 가서 명상을 하고 돌아가겠다라고 한 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런데 10월 15일이 되더라도 남편이랑 거의 한 달 정도 됐는데 연락이 안 되는 세상에.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15일에 결국 아내가 남편이 너무 걱정이 돼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남편이랑 연락이 안 된다라고 네. 해서 마지막에 남편과 연락이 된 그 수련원을 경찰과 함께 찾아간 거예요. 아하. 경찰과 함께 찾아갔으면 보통 수련원 관계자들이 남편이 어디 계십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영장을 들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들어와서 수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경찰과 함께 온 아내를 막아섰습니다. 어허. 경찰에게는 오히려 남편이 명상 중이고 들어가면 다친다. 이렇게 얘기까지 한 거예요. 네. 하지만 경찰이 이러한 막아서는 것을 이제 밀고 나서 네. 경찰이 수련원을 몰고 들어가자 아하. 이 수련원 관계자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이제 있었습니다. 네. 수련원을 열자 악취가 나기 시작을 어? 했고요. 수련원 3층에 있는 수련실에서 남편의 시신이 발견이 됐고 세상에. 이 시신은 모기장한 바닥에 이불을 목까지 덮인 채로 눕혀 있었는데 어허. 방금 사망한 것도 아니었고요.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의 시신이었던 겁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대체 무슨 일이 저 명상 수련원에서 있었던 걸까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봤더니 50대 남성은 이불이 덮인 채 모기장 안에 있었답니다. 부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특이한 것은 이 시신 주변에서 흑설탕과 주사기가 발견됩니다. 어허. 이게 뭘까? 경찰이 수련원 관계자 10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물건의 용도를 알게 됐는데 네. 관련자들이 시신을 닦았고 설탕물을 먹였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즉 주사기를 이용해서 이 흑설탕을 남성에게 주입을 해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네. 당장 타살 혐의점은 없지만 경찰은 유기치사, 사체연닉 방조 혐의로 원장을 포함한 수련원 관계자 6명을 체포해 입건한 상황입니다.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이 설탕물이 사람 신체에 어떤 영향을 혹시 미칠 수 있어요? 실제로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생체 반응이 멈췄을 때는 설탕물을 주입한다고 해서 크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망 후에는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어허. 근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부검을 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들이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했는데 실제로 독극물 검사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아하, 상태고요. 네. 한 달 후에 알 수 있고 실제로 외관상에 의해서 외관상의 타살 협의점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망했느냐에 대해서 지금 진술을 확보한 결과로는 그냥 수련 도중에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관계자들, 명상 수련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이 남성이 숨진 지
한 달 보름 정도 지났다는데 왜 그러면 그때 신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뭐 그때 신고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겠죠. 네. 뭐 지금 경찰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외인사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네. 그러면 뭐 돌연사 가능성이 뭐 없지는 않습니다. 50대면 충분히 돌연사 가능성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사고가 일어났으면 신고를 하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신고를 안 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하. 지금 이제 6명 정도가 혐의점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6명이 이제 주요 인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이 명상 수련원이라는 데를 운영을 하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수련원이라는 곳이 상당히 외부의 세상으로부터는 좀 단절된, 원래 수련이라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단식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뭐 외부에서 뭐 간식 같은 거를 또 몰래 가서 사 먹고 이러면 안 되니까 아마도 굉장히 철저히 차단을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뭐 애시당초에 이단 뭐 종교적 신념이 있어서는 아닌데 네. 그렇게 차단된 행위를 하다 보면 일종의 어떤 집단의 응집력 같은 게 생깁니다. 아주 네. 독특한 어떤 집단 문화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으로 먹고 살던 어떤 집단이 네.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 어떤 생계를 유지하던 방식이 유지가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응급히 대응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경찰에다 신고하겠지만 네. 그러나 이 6명은 지금 이 수련원을 중심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좀 격리가 돼서 네. 갑작스럽게 이거를 오픈하게 되면 본인들의 생계가 모두 끊기게 되는 이런 네. 이제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에는 네. 이 사건 이후에는 상당히 뭐 주술 아닌 주술과 같은 그런 이제 믿음으로 아하. 다 같이 죽지 않았다라는 거를 공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생물학적으로는 사망인데 네. 그런데 거기다가 설탕물을 주입하고 몸을 닦아주고 하면서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뭐 현실적이지 않은 믿음에 매달려가지고 아하. 결국은 10월 15일까지 거의 한 달 이상 이렇게 방치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그런 점에서 보면 섬뜩하잖아요. 시신을 닦고 설탕물을 주입해요. 그런데 혹시 김기혁 아나운서 이 명상 수련원 주변에도 무슨 인가가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낌새는 없었다니까 혹시? 일단 주변 주민들의 증언을 이제 들어보면은 이 수련원이 그냥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수련원 사실 이제 경찰들이 들어갔을 때는 문을 열자마자 어떤 이제 부패하는 그 냄새가 났었는데 아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야간에도 불을 환히 밝혀놓고 있던 상태였다고 해요. 어허. 이 수련원에 또 이제 회원제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네. 뭐 잠깐 갔다가 명상만 하고 나올 수도 있고 뭐 요런 시스템이거든요. 어허. 네. 그래서 평소처럼 사람들 좀 드나들고 그리고 수련원 관계자들도 뭐 나와서 뭐 세차도 하고 네. 뭐 전혀 이런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수정 교수님, 이거는 근데 미스터리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 달 반 동안 전혀 이곳을 왕래했던 사람이 없을까요? 정말 그 사이에 이 안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 아무도 몰랐을까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일단 구성원들은 틀림없이 자기네들이 뭔가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에 집착했겠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부터는 아마 아무나 들어오고 들어나가고 뭐 밖으로 나가고 어려웠을 걸로 보이고요. 경찰이 이제 출동을 했을 때 애당초에 이제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네. 그 못 들어가게 한 데는 들어가면 이게 더 이상은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아마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았을 것이고. 네.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 제가 좀 의문을 갖는 건 그 지자체는 도대체 뭐를 했느냐. 그게 좀 궁금증이 들어요. 물론 뭐 경찰은 신고를 해야 오는 사람들이지만 지자체는 지금 시민수련원이라는 데는 명상수련원이든가요. 네. 지금 이제 상당 부분 건강상의 문제 같은 거를 갖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사실 물론 의료기관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의 책임은 없는지 그게 좀 궁금증이 들고요. 그러네요. 먹고 자고 하는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일단 궁금해요. 네. 그리고는 뭐 지금 아마도 그냥 지자체 업체를 등록만 하는 이런 제도로 운영이 된다면 아하. 이건 좀 허가제 같은 걸로 바꿔가지고 관리 그러네요. 감독의 기능을 좀 지자체에 둬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사실 숙박도 하는 데다가 뭐 음식을 먹고 지내는 모든 생활이 다 이 기관 안에서 일어난다면 사실은
관리 감독의 필요성은 틀림없이 존재하는 거죠. 사실 지금 전국에서 이런 비슷하게 운영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앞서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당시 이 남성과 아내 즉 부부가 들어갈 때 그 수련에 들어갔던 사람이 이 부부만 있던 게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이 남성이 명상 수련원에 들어갈 당시에 일행 2명이 더 있었답니다. 아하. 이 모든 일행이 9월 1일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이 남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행 2명만 예정대로 9월 1일 제주를 떠났다고 합니다. 아하. 이렇게 되면 이 당시 즉 9월 1일 이전에 이미 이 남성이 사망했던 것은 아닌지 혹시나 이 일행들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경찰로서는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경찰은 이미 이 일행 2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만 조사 내용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허허. 추가로 남성의 시신이 방치돼 있던 동안 이 명상 수련원을 다녀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경찰이 밝히고 있는데 일단은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유기치사 등으로 입건을 해두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유기치사는 일종의 수련원에 들어갈 때는 계약 관계로서 수련원에 입소한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유기치사라는 건 방치해뒀지만 사망할 것이라는 것은 미처 예견하지 못했을 때 성립하는 건데 아하. 방치해둠으로 인해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 일단 유기치사로 입건을 해뒀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살인죄로 의율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이게요, 쉽지 않은 게 그 명상 수련원 내부에 김윤희 프로파일러 CCTV가 없대요, 지금. 네, CCTV가 없다라는 것을 그걸 관찰할 수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명사원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다 보니까 수련하다 보니까 그걸 관찰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점은 이것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아무도 이것을 발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3층 수련실입니다. 오픈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평온한 생활을 유지했다라는 것은 어느 구심점 아니면 어느 믿음을 의해서 그들이 움직였고 그것들이 발설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범죄 같은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발설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고요. 또한 이 사망한 남성이 왜 이 명상 수련원에 가게 됐는지에 대한 수사가 정말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지병도 없었는데 왜 이 수련원에 갔을까? 지인 2명은 왜 같이 갔다가 나왔을까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반 동안 방치했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의심을 했던 아내가 만약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단비 변호사님 아마 지금까지도 이 사건 묻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저 수련원을 갔다라는 연락이 있었고 마지막에 통화한 곳이 저기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경찰과 함께 찾을 수가 있었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한 달가량을 저 안에서 사람들은 평온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아내가 저길 찾아가지 않았다면 시신을 못 찾았을 가능성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건에서의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은 설탕을 주입했다.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앞서서 박성현 변호사님께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유기치사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설탕을 왜 주입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이거. 설탕을 주입하면 저 사람이 살아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영향을 주입하니까 사망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라고 한다면은 또 부작위한 살인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어허. 믿음이 굉장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은 주술과 관련된 것까지도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체 은닉과 사체 은닉 방조는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들어가는 것도 막으려고 했기 때문인데 과연 설탕의 주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이번 수사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반드시 이 부분 억울한 죽음이 안 되려면요. 경찰이 반드시 원인을 밝혀내 주시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